유발 노아 하라리의 넥서스라는 책이 김명주 씨의 번역으로 출간이 됐습니다. 최근 한국의 정치 상황과 비유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서 편집을 해서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제가 부제로 넥서스를 연결 또는 네트워크라고 표현한다면은 저자와 옮기니 그리고 읽는 나가 연결이 됐다고 표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읽은 저로서는 또한 제약이론과 링크라는 그런 책과도 연결이 되고 우선순위라는 것까지 생각의 연상이 연결이 됐습니다.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사이에서 AI 인공지능 네트워크의 영향력에 관한 책으로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인류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넥서스의 그 책 내용의 제목들이 되겠습니다. 프롤로그와 에플로그 및 옹기니의 말을 엮어서 두 개로 나누어서 한번 소개를 하고 1부와 2부, 3부를 정리를 해서 총 5회에 걸쳐서 제가 소개를 할까 하는데 이 소개라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그 정리해 가면서 제 자신이 더한 숙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편집한 내용에 중간중간 저의 그 느낌이나 생각들을 넣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프롤로그만 오늘 첫 번째 좀 요약한 내용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읽는 방식으로 오디오북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넥서스 프롤로그. 우리가 정녕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왜 이렇도록 자기 파괴적일까? 왜 우리는 정보와 힘을 축적하는 데는 이렇게 뛰어나면서 지혜를 얻는 데는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을까? 통제할 수 없는 힘을 함부로 불러내면 안 된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홍수를 일으킬지도 모르는 알고리즘 영혼을 수십억 개나 불러냈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행동 패턴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멀리 종교가 생겨났을 때부터였다. 결론은 개인의 심리적 결함이 힘을 남용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힘은 항상 많은 사람들이 협력할 때 나온다. 따라서 인간이 힘을 남용하는 원인은 개인의 심리에 있지 않다. 그렇다면 왜 인간 사회는 최악의 구성원에게 권력을 맡기는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핵심 논지는 인간은 대규모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막대한 힘을 얻었지만 바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 방식 때문에 애초에 힘을 지혜롭게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의 문제는 네트워크 문제다. 더 구체적으로 정보 문제다. 대규모 네트워크는 허구와 환상에 의존하여 사회 구성원들을 묶고 질서를 유지한다. 조지 오웰의 말처럼 무지가 힘이 된 것이다. 정보에 관한 순진한 관점을 상관관계 관점으로 해석하자 함. 공산주의는 1950년대에서 1960년대 냉전의 최종 승자처럼 될 것처럼 보였다. 1990년대 자유민주주의가 우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일시적 승리로 보인다.
21세기에 새로운 전체주의가 성공할 수도 있다. 즉 모든 것을 통제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후손들이 그들의 거짓과 허위를 폭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정보에 대한 순진한 관점, 이런 제목이 하나의 그 창조적인 어휘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이 관점은 정보의 양이 충분히 많다면 진실로 이어지고 진실은 다시 힘과 지혜로 이어진다고 가정한다. 정보가 많다면 그것이 진실이 될 것이고 진실에 의해서 지혜와 힘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보에 대한 순진한 관점이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불완전한 정보, 잘못된 분석 또는 허위 정보 등으로 인해 전문가들조차 특정 질병의 진짜 원인을 잘못 파악할 수 있다. 오류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는 정보가 많을수록 정확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정보 네트워크는 규모가 커질수록 진실에 더 가까워지는 것이 틀림없다. 우리가 정보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중요한 진실을 발견한다고 해서 그 결과물을 지혜롭게 사용한다는 보장이 없다. 이런 순진한 정보관은 더욱 강력한 정보기술 개발을 정당화함으로써 컴퓨터 시대와 인터넷 시대에서 준공식적인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과학의 발전 단계를 그래서 제가 중간에 삽입을 했습니다. 지금 정보에 관한 순진한 관점이라는 게 골드랍 박사의 두 번째 과학의 발전 단계 상관관계 수립 역량이라는 거에 해당한다고 저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제가 지향하는 과학적 인과관계 사고 방식으로 저는 이 책을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AI는 도구가 아니라 행위자다. 순진한 정보관을 가장 간명하게 요약한 말을 꼽자면 전 세계의 정보를 정리하여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구글의 사명 선언문이다. 구글 대 괴테. 순진한 정보관은 전체 그림의 일부만 본다. 우리 지도자들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협력하는 대신 세계대전에 더 가까이 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경고. 첫째, AI의 힘은 기존의 인간 갈등을 증폭하여 인류를 분열시킬 가능성이 있다. 둘째, 실리콘 장막은 모든 인간을 인간의 새로운 지배자 AI와 분리할지도 모른다. 만약 21세기의 전체주의 네트워크가 세계 정복에 성공한다면 그 주체는 비인간 지능일 것이다. 정보의 무기화. 동물, 국가, 시장은 모두 정보 네트워크로 포퓰리즘 물결은 가장 견고한 민주주의 사회의 결성마저 훼손했다. 관료, 판사, 의사, 주류 언론인, 학계 전문가들은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국민을 희생시켜 권력과 특권을 얻기 위해 고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뻗뜨리는 엘리트 카르텔이다. 한마디로 포퓰리즘은 정보를 무기로 간주한다. 그래서 포퓰리즘적인 관점은 정보는 바로 힘이다. 이렇게 정리한다는 거죠. 과학은 개인적인 탐구가 아니라 제도적인 협업이다. 인간은 오직 권력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은 권력투쟁이다.
포퓰리즘에 대한 계속적인 설명입니다. 미셸 푸코 해체주의와 에드워드 사이드 같은 급진 좌파 지식인들은 자본주의와 식민지 엘리트의 이익을 위해 무엇을 진실로 간주할지 결정하는 데 권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와 보우스나로와 같은 우익파 포퓰리즘 성향의 정치인들, 사회와 정보에 대한 그들의 기본적인 관점은 인간의 모든 상호작용을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 사이의 권력투쟁으로 보는 마르크스주의와도 놀랍도록 비슷하다. 정치학자 카스 무데는 포퓰리즘은 사회가 궁극적으로 순수한 국민과 부패한 엘리트라는 두 개의 상호 척대적인 동질적 집단으로 나뉜다고 생각하는 이데올로기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는 그 포퓰리즘은 자기는 부패한 엘리트가 아니고 나는 깨끗한 엘리트라는 거가 숨겨져 있는 거죠. 포퓰리스트들은 노력하는 개인은 스스로 진실을 찾을 수 있다고 암시한다. 그러나 대규모 제도적 조직이 필요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환경 규제를 통과시키는 일에서 인간 공동체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못한다. 사실상 객관적 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다. 과학은 개인적인 탐구가 아니라 제도적인 협업이다. 요거는 4장에 또 자세하게 푼다고 합니다. AI에게 권력을 넘겨주고 싶지 않다면 먼저 정보가 무엇인지, 정보가 인간 네트워크의 구축을 어떻게 돕는지, 정보가 진실이나 권력과 어떤 관계가 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보는 진실의 원재료가 아니지만 단순히 무기인 것도 아닌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양극단 사이의 중간지대를 탐색할 것이다. 진실과 무기, 힘이라는 포퓰리즘적인 그런 게 횡행하는 현대 사회에서 중간지대를 좀 탐색해 보고자 한다는 취지로 얘기를 프롤로그에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역사는 과거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연구하는 것이다 하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어떤 시대든 사람들이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직면했던 주요 딜레마를 다루고 이념적 정치적 갈등으로 여기는 것은 많은 경우에 대조적인 정보 네트워크들의 충돌이다. 신화와 관료제, 모든 인간 네트워크가 직면하는 어려운 딜레마는 신화 제작자와 관료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4장에서는 자기교정, 자정장치를 유지하는 것의 장단점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5장에서는 분산형 정보 네트워크와 중앙집중형 정보 네트워크를 대조하면서 민주주의 체제는 정보가 여러 독립적인 채널을 따라 자유롭게 흐르도록 허용하는 반면 전체주의 체제는 정보를 하나의 허브에 집중시키려고 시도한다. 역사는 과거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연구하는 것이다. 과거를 알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겠다. 역사는 결정되어 있지 않으며 미래의 모습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저는 요거를 확률론적 선택이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로마 제국, 가톨릭교회, 소련은 모두 탄소 기반의 뇌의 의존의 정보를 처리하고 결정을 내렸다. 실리콘 기반의 컴퓨터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독재자들도 AI를 그래서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있다. 전제 정권은 공포와 검열을 통해 권력을 유지했었다. 그래서 과거는 탄소 기반의 뇌였다면 미래는 실리콘 기반의 뇌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어찌 보면 인간 본성과
네트워크 간의 갈등으로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까지 이 프롤로그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방송은 에필로그 끝과 옴기니의 말을 먼저 소개해서 넥서스의 전반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개관해 보는 것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부, 2부, 3부를 별도로 녹화 방송을 하고 싶은데 꽤 시간이 오래 걸릴 거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